자, 다음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샤스별 대지지분 관계 그리고 종전 종후 자산평가 방법 등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법인에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은 제일감정평가법인의 박영균 평가사님께서 또 상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한강에서 바라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미래가 맞을까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뉴욕 자유의 여신상 쪽에서 맨하탄 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설계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향후 신축 설계안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설명 자료를 만들다가 우리 압구정 현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파트라면, 그죠? 그럼 또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버금가는 멋진 아파트로 다시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앞에 사진에 먼저 한번 띄워봤습니다. 먼저 우리 압구정 3구역은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차수별로 복잡한 또 다양한 조건들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 총회에서 우리 조합에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4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을 했고요.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잘 평가를 하겠다는 뜻에서 이 4개 업체에서 다 나오셔서 우리 조합원님들 앞에 먼저 인사를 한번 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시죠. 자, 저는 인사를 드렸던 제일감정평가법인이고요. 제 옆에 이제 가온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감정평가법인의 허용혜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는 2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준동 이사님하고 그 다음에 고병관 이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재건축 사업에 정말 공정하고 형평성 있고 적법하게 감정평가를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뜻에서 다 같이 크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분담금 얼마인데 그게 잘 궁금하시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 저희들은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건축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죠? 건축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 계획이 없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감정평가는 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따른 감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2번째로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 들어가는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3번째는 저희들이 7월 달에 선정이 돼서 협력업체 회의에 몇 번을 참석해 봤는데 각 차수별로 주장하는 내용들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와 관련해서 우리 압구정 3구역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들이 감정평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4번째 이제 저희들이 작년 12월 1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시행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설명한 KTS의 정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지, 그죠?
이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압구정 3구역 정비계획구역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은 도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은 어떻게 설치하고 공공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용적률은 몇 프로로 해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여기에 따른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상황을 갖다가 이제 확정짓는 그런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도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서 서울시에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설계를 선정해서 정비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게 되면 추정 분담금을 산정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여기 재건축 감정평가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했으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수해 드리고 갈 테니까 지금부터 한 30분 가량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재건축 종전 종후 자산 감정 평가의 필요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라 하면 조합원들이 종전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합원 분양으로 먼저 가져가고 그 남는 부분들은 일반 분양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공사비에 충당해서 정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대법원 판례는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죠. 그죠? 일반 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3심을 두고 있는데 이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과 방법은 법에 적법하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이런 건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사진 찍으셔가지고 집에 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열어보시고, 내 분담금이 이렇게 산정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자꾸 학습을 반복하면, 그죠? 그 다음에 또 더 유용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전 종후자산을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때문이네요. 그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 레이저 포인트가 안 되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원 분담금은 는 돼 있죠? 그죠? 부등호. 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즉, 조합원님들이 향후에 동호수 추첨을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 거기에 따른 조합원 분양가에서 그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차감한 것, 그 차이를 분담금으로 내게 된다. 그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조합원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그걸 복습을 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는 자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내 조합원의 무상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종전자산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이라는 걸 곱한다. 그죠? 이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이다.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내가 묻고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그 차익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분담금으로 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들어갈 집의 조합원 분양가보다 내 무상 권리가액이 크면 그 차이를 환급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에 들어가 살란다.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조합원 분양가가 나의 조합원 권리가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만큼을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사진이 두 개가 있죠. 그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 그죠? 종전자산은 구축 아파트, 지금 현재 조합원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죠? 그 다음에 종후자산, 종후자산은 새로 지어질 아파트. 그죠?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걸. 그러면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의 정산은 조합원 분양가와 여러분의 무상 권리가액의 차이를 정산한다고 했죠. 그러면 또 분양가 또 하나 더 있죠. 일반 분양가가 있잖아. 그죠? 일반 분양가는 외부에 매각을 해서 그걸 우리가 공사비에 충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그 일반 분양가는 우리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이 가장 뜨거운 이 4개 구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강남구청에서 자신들이 정해줍니다.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모르죠.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 강남구의 압구정동만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시켜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도 시세대로 해서 1억 5천 뭐 이렇게 해서 팔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뭐다? 바로 여러분들의 조합원 분양가. 여러분 조합원 분양가고 일반 분양가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은 제일 밑에 제가 하단에다가 한번 예시를 해봤습니다. 그죠?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만약에 우리 집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거기에 비례율이 90%다. 그죠?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위에 있는 공식처럼 10억 곱하기 90% 해서 나의 무상 권리가액은 9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는 부부인데 2명만 사는데 그냥 우린 좀 작은 아파트로 갈래. 그렇게 해서 8억짜리 분양가를 선택했다. 그렇게 하면 9억과 8억의 차이인 1억을 환급받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도 재건축 아파트 우리 압구정동인데 난 좀 큰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12억인 아파트를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12억과 9억의 차이 하니까 3억 원을 추가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우리가 4,000번까지 쫙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추가 부담 내고 쫙 해서 4,000명 합계를 딱 내면 대차가 딱 맞아떨어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청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 부담금을 조합원 분담금을 갖다가 산정해 보려면 조합원 분양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뭐다? 여기 중간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종후자산 감정평가구나.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의 무상 권리가액을 갖다가 알려고 하면 종전자산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야 되네. 그죠? 그러면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법인은 여기 너무나 여러분들 50년 동안 눈에 익은 이 아파트, 구축 아파트의 감정평가 금액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야 되죠. 이제 향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면 공사비가 확정돼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분양가와 종전가격, 공사비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분담금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우리 법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도시계획 쪽에서도 설명을 하던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절차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명시된 법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1, 2, 3, 4, 5, 6, 7 중에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 예. 1번. 우리는 지금 1번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막 웃으시는데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30년, 40년 지났어요. 그죠?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번 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비계획은 우리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는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거다. 그죠? 우리 이 소중한 이 압구정 3구역, 아까 맨하탄의 비금 때는 이 압구정 땅을 어떻게 공원은 설치를 하고 도로는 어떻게 배치를 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고 청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게 토지 이용 계획이다. 1번. 그 다음에 2번. 그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건축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건축 설계 사무소를 갖다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용적률이 300%다, 400%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멋지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건축 설계를 해서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총회를 거쳐서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시행 인가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 허가를 말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설계대로 해서 집을 지어도 좋다라고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내줍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업시행 계획 내용을 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요. 왜? 조합원님들은 이 사업의 주인이니까 조합원님들이 먼저 좋은 집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남는 걸 일반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그 분양 신청을 받은 걸 토대로 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처분. 그렇지. 잘하시네. 처분은 소유권이 변동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 새집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이 이 재건축 사업의 꽃이다. 그건 이제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주하게 되고 철거하고 시공사가 아파트를 새로 짓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1번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해야 된다고 했죠.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조 1항 2의 2호. 예? 토지 등 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그걸 갖다가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추정분담금 언제 산정하나요? 건축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 신청 총회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건축 심의에서 나온 설계안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한 번 더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 나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리 조합원님들, 우리 4,000명 조합원님들 집에 따른 감정평가 가격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하고 5번 사이에 보면 빨간 붓으로 이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그런데 왜 이때 하냐?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1항 5호에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자산을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법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왜 자꾸 법을 적법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왜? 법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위법한 행위는 무효야.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또 더 늘어나.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해야 되고 법의 요건과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래야지 적법한 행위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위에 또 빨간 또 박스가 하나 더 있죠. 거기에 이제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한다. 왜? 거기에 따른 기준 시점은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평가를 하게 되고 추정 분담금은 우리 지금 이제 곧 해야 됩니다. 그죠? 이번에 설계 이제 선정하고 하면 이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정법 구조에 따라서 이제 추정 분담금을 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추정 분담금을 해서 조합원들에게 또 알려드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위한 추정 분담금 산정을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또 한 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냥 우리가 계략적인 분담금 책자가 아예 나갑니다.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종전 금액에서 내가 몇 평 갈 때 분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되니까 여러분들 신청 잘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책자가 나가니까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여기 중요하니까 빨간 걸로 해놨겠지. 그죠? 그래서 종전자산,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는 저렇게 이루어지고 저 종전, 종후자산의 평가는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냥 뭐 감정평가사는 아무나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또 법에 정해져 있어. 우리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해야 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조 요거는 사항입니다. 그죠? 사항에 빨간 것이 제일 밑에 나목이 있죠. 그죠? 나목이네. 그죠? 나목이 있어요. 나목에 재건축 사업 땡땡 시장 군수 등이 선정한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과 조합 총회의 의결로 선정된 한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요 사람만이 감정평가를 여러분들 전체 분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시장 군수. 그러면 여기 어디입니까? 강남구청이 되겠죠. 강남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뽑아서 보내줍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면 물론 조합에서 우리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났으니까 감정평가 업체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개 선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이제 한 2달 동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방문할 거예요. 이제 막 문 두들기고 그래가 세입자 있는 데는 세입자하고 약속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법. 그리고 조합에서는 4개 업체가 선정돼요. 그죠? 4개 업체가. 이 4개 업체가 또 객관적으로 각자 판단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4개 업체가 하지만 돈은 한 개 업체 돈만 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들이 돈은 한 개 업체만 받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4개 업체가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지. 야, 법에 감정평가는 우리 종전자산 평가는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해야 된대.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가 자기 아는 친구한테 가서 야, 평가사 없냐? 야, 저기 평가사 있어. 야, 우리 집 평가해줘봐. 그래갖고는 조합 사무실에 갖고 와가지고 야, 감정평가 이걸로 하면 된다며. 나 분담금 이걸로 산정해줘. 그런 분 없지 싶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다 그랬죠. 진짜 그런 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막 설득을 하고 어르신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딱 한 번만 한 거예요. 그죠? 이거 딱 한 번만 하는데 언제 하냐?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강남구청에서 선정해서 계약한 업체, 그 다음에 조합총회에서 선정된 업체, 이 사람들이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산술 평균한 금액, 그 금액으로 한 금액, 그것만 인정이 된다. 그죠? 그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디 가서 친구한테 감정평가서 받아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인정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의 목적은, 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목적은 조합원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을 정하기 목적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상가는 거의가 다 집합 건물이잖아요. 공동주택이고, 그죠? 그래서 그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몇 조지? 예. 하여튼 거기에 근거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이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이 말씀은 이제 또 이제 자료가 다 돌아. 그러면 야, 옆집 거래가 얼만데? 그러면 우리 집은 옆집이 20억 했으니까 우리도 20억 할 거야. 우리는 뭐 15억이니까 그러면 15억밖에 안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온갖 상상의 나래를 다 피우고 걱정하시는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만 거래 사례 가격대로만 하려면 법에서 중개사한테 하라 그러지 왜 감정평가사들한테 비싼 돈 주고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평가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거래 사례에 따른 비교 사례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3구역의 모든 차수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었나를 기준으로.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한 2년 뭐 그 정도 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각 단지별, 각 차수별, 각 동별, 각 층별, 각 라인별, 각 호별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세요 하고 다 두들겨서 집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살펴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요인들을 저희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3개가 되어 있죠.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은 이제 그 동의 건물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세대의 호별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중교통시설, 그러니까 우리 압구정역이 있고 또 압구정로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른 압구정역에 따른 접근성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통계 자료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와의 거리는 어떤가? 그죠? 학교와의 거리는 어떤가? 그 다음에 도심 상업 업무 시설과의 접근성은 어떠냐? 그 다음에 또 저 앞동은 또 한강 조망이 진짜 제대로 보이긴 보이는가? 집집마다 저희 다 확인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요인들을 가격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지 각 차수별로 총 세대수는 어느 정도 되고 최고층은 어느 정도 되는가? 건물 구조와 마감 상태는 어떻고 경관 연수에 따른 노도는 어떤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호별 요인, 그죠? 그러면 몇 층이냐? 층수에 따른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향이 동향이냐? 남향이냐? 서향이냐? 그 향에 따른 차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위치별 요인은 어떠냐? 내부 평면은 2배이냐? 3배이냐? 4배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의 크기는 얼마냐? 그 다음에 대지권의 크기는 또 얼마냐? 그죠?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기 하늘색으로 하단에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서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1항의 구분 소유권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2항에서 설명하고 있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3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내 30평짜리 아파트의 대지권이 15평이야. 그럼 15평 대지권만 팔 수 있어요? 못 팔죠? 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암만 나 대지권만 팔고 나는 전용 면적만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줘. 그죠? 왜? 법에서 못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역시도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해서 30평이면 30평의 전용 면적의 크기, 거기에 따른 대지권의 크기가 얼마, 이걸 종합적으로 같이 평가를 하는 거지. 대지권 30평 해가지고 요거는 얼마로 따로 평가해주고 전용 면적 얼마는 따로 평가를 해주고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걸 갖다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은 이게 실제 우리 감정평가사에 들어가는 그 각 호별, 가격을 평가하는 산출 근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요거는 지금 지면 관계상 중요한 항목만 예시하였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느 한 집도 부당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가 아니고 조합원 분양가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생각하실 때, 조합원 분양가는 아파트가 없는데 종전은 다 집집마다 들어와 본다는데 그러면 우리 조합원 분양가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냐?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조합원 분양가 역시도 감정평가의 목적은 우리가 분담금 산정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가법이라는 글자도 하나 들어가 있죠.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원가법도 같이 평가해요. 그죠? 그래 쭉 밑에 내려와 보면 원가법 해서 분홍색 박스에 종후자산 감정평가액 총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총액 플러스 정비사업비 마이너스 보조금 이렇게 해서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76조 3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여기 뭔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없어요. 평가하려고 보면. 요거는 가격 기준 시점이 언제라 그랬나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냐?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 신청. 왜냐 그러면요.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을 우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관리 처분 계획 수립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로 조합원 분양가를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아파트가 없어.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았잖아요. 사업 시행인가 도면. 이것을 이 지구에서 대한민국을 찾아 그리고는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여기 압구정 3구역을 GPS로 찍어요. GPS로 찍으면 거기에 따른 모든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을 가장 많이 미치는 요인이 뭐냐? 그러면 그걸 3D 모형으로 아파트를 지어요. 지은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층들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조권 때문에.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남향 아파트를 선호해. 그죠? 왜? 햇볕이 잘 든다. 햇볕이 잘 드니까 위생에도 좋고 화초도 잘 자라고 또 집안도 밝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동짓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짧은 날이 12월 22일 동짓날 그죠? 그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어놓고 이 위치에
이 위치에다 지어놓고 햇볕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이동하는 실험을 해요. 그렇게 하면 각 호별로 15분 단위로 해서 각 호별로 저기 일조권 동영상 나오죠. 저런 것처럼 햇볕이 어느 면적으로 어느 만큼 비치더라 라는 걸 갖다 다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여기 분석 결과 예시라고 있죠. 여기에 모형을 해서 여기는 20층, 여기는 30층, 여기는 40층 이렇게 하면 그 라인별로 그 기록 데이터를 갖다가 다 효용 지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또 여기는 한강 조망이라는 게 있죠. 그죠? 한강 조망이 있고 또 저기 압구정동 쪽에서는 또 도심에 따른 조망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조망에 대한 것도 성인 남자가 정면 창에서 2m 뒤로 물러서서 1.2m의 높이로 앉아서 정면을 바라볼 때 그때 보여지는 크기를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000세대가 지어졌다. 그러면 1호부터 6,000호까지 다 그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어요? 소음, 분진 이런 부분들. 그것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건 시끄러운데.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조용한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크기. 그 다음에 또 옆에 프라이버시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 옆집에서 우리 집 들여다 보여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의 침해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분양 아파트에 따른 가격을 평가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종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런 과학적인 기법과 법의 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야 이건 뭐 잘못됐다. 그러면 한 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나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해드리는 그런 절차도 거쳐서 여러분들 누구도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평가를 갖다가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전 종후 자산을 평가를 했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시공사를 뽑아서 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 분담금은 이제 산정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번 봤어요. 우리가 7월 15일 날 선정이 되고 회의를 하러 오면서 이래 봤더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들을 갖다가 간략하게 지금은 원칙적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봤더니 우리가 여기가 이제 압구정 3구역이에요, 그죠? 그런데 막 저기 앞에 있는 플래카드의 내용들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지권,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보니까 이거 차수별로 대지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면 대지권이 유리하신 분은 오로지 대지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은, 그죠? 대지권으로만 평가해야 된다, 이래요. 대지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그럼 또 한강변에 또 한강 조망이 있으면,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한강 조망이 이 사람아 그 집값의 20% 30% 간단다. 또 막 그러면 학교 옆에서 뭐, 야들아 애 키울 때 학교 옆에 있는 게 도로 안 건너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죠? 그러면 또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또 야 아파트 생활하려면 출퇴근할 때 지하철역 가까워야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다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모아서 여러분들 다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격에 다 반영을 해드릴 걸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구정 역세권이다. 그러면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700m 쫙 하면은 우리가 그걸 지도에서 측량을 통해서 쫙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평균 편차를 다 구해서, 그죠? 거기에 따른 적정한 가격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대지권은 중요하죠. 대지권은 이 사업의 기여도에 큰 영향을 미쳐, 그죠? 그러면 각 호별로 대지권의 크기가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또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런 가격들을 갖다 다 반영을 해요. 그 다음에 학교 가까운 거. 학교 가면 초등학교가 가깝고 중고등학교가 좀 멀고 이러면. 그런데 여기는 학교가 또 세 개가 다 붙어 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또 등하교 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에 따른 요인 비교치들도 저희들이 다 가서 샅샅이 다 조사를 해서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하게 저희들이 평가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평가 법인에서 여기 한강 조망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거 봤죠? 그죠? 그 시뮬레이션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망권, 일조권 소송 많이 뉴스에서 나오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대학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사들이 써먹는 기관인데 우리도 돈 주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현재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설계도면 막 옛날 설계도면 있잖아요. 그걸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호별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다 해서 거기에 정말 한강 조망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갖다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가격에 다 반영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 도심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분석을 해서 반영을 해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거나 절대 어떤 항목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평가를 갖다가 공정하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가격들이 이렇게 이제 가격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 그걸 갖다가 하나의 예시로 이제 들은 건데요. 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슈는 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지금 막 첨예하게 연구하고 있는 게 그 역세권 주변의 준주거 지역, 저게 이제 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준주거 지역이 용적률이 높고 층수가 높아서 그러면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또 가격이 가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또 불안한 점을 갖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요거는 아직 건축 설계가 없으니까 단순 예시긴 하지만 요것도 법 규정에 그죠? 맞춰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 설계가 잘 배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설명의 자리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도 여기에 따른 통경축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망에 대한 피해가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정평가도 저 제일 밑에 보시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89조 3항이라고 했어요. 사업 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평가할 때는 그 건축물의 위치에서 요 위치가 이제 청향, 접근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러면 좀 안 좋은 데는 분양가가 낮겠죠. 분양가는 조합원님들 낮은 걸 좋아하시잖아. 종전 가격은 높은 걸 좋아하시고, 그죠? 다 그렇잖아. 그렇듯이 그런 데는 좀 낮고 또 좋은 데는 또 높고, 그래야지 그게 형평성에 맞다. 우리가 그래야 얘기하지. 다 똑같다. 이거 하면 그게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건축 설계사가 뽑히고 나면 그 이제 배치하면서 그런 부분에 따른 우려들을 많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보니까 1, 2, 3종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3종인데 이제 2종 아파트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사법에 근거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라고 제일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에 3호에 보면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의 정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 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그러니까 2종은 2종으로, 그 다음에 3종은 3종으로 평가를 하지, 3종이 준주구가 됐다고 해서 종전자산 평가를 준주구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2종도 3종이 됐다고 해서 3종으로 평가해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종전 상태 2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죠? 왜? 법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건, 우리는 이제 종전 종후 자산에 대한 평가와 우리가 여기 핵심 이슈로 하는 한강 조망, 역세권, 대지권, 학세권, 도심 시설 접근성 이런 부분에 따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어떻게 분석한다는 걸 설명드렸으면, 이제 세 번째로 추정 분담금 산정과 실제 감정 평가의 법률적 비교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왜 이거 했나 그러면요, 우리 이제 다음 달에 설계 뽑고 나면 이제 추정 분담금 해야 됩니다. 이 추정 분담금 하면요, 이 4천 세대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 법적 근거를 갖다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 요거 꼭 사진 찍어주세요. 그래서 꼭 공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좌측이 추정 분담금 가격 산정, 그리고 우측이 종전 종후 자산 감정 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담금 산정,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추정 분담금은 가격 산정하는 법적 기준은 추정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없지만 우리 종전 종후 자산을 통한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거기에 위임받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해설 기준에 따라서 정밀하게 법적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담금 산정 시기는 언제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추정 분담금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또 건축 심의를 받고 나면은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기 전에 또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통지 전에, 이때는 분담금 책자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발송이 될 거다. 그죠? 계속 변합니다. 그죠? 계속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종전자산 가격과 종후자산에 대한 가격은, 이거는 말 그대로 추정 분담금은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추정하느냐? 거기 그 하단에 보시면 공시가격의 보정률 적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3,900세대 있으면 3,900세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다 국토부에서 매겨놨죠. 그죠? 그러면 이 종전 가격은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여러분들 돈만 들어가. 왜?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나서 강남구청에서 온 평가법인하고 평가를 해야지 그 가격만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이거 효력이 없는데 지금 감정평가 해내라 이러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들 분담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계략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매겨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니까 욕을 해도 감정평가한테 욕 안 할 거 아닙니까? 국토부 장관한테 욕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국토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시켜서 해놓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산정 기준은 그러한 공시가격에다가 보정률을 해서 계략적으로 추정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정되는 분담금이 아니라는 걸 지금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는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자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때 평가를 한 거, 이것만이 여러분의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다음 달에 추정 분담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했다고 해서 이것과 막 세상 끝났는 것처럼 막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진짜 넓게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헌법재판소 2015 헌바에 66 해서 추정분담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저희들이 추정분담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너무 저한테 그렇게 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 하나감정, 그 다음에 강원감정, 삼창감정 4개 업체가 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너무 목숨 걸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합원님들이 지금 이제 벌써 한 35분이 됐는데 35분 동안 제가 설명드린 답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자 되는 법을 제가 하나 팁을 드리고 가려고 요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여러분들은 종전 가격이 높은 게 좋습니까? 낮은 게 좋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하셔야죠. 높은 게 좋죠. 그러면 우리가 4,000명이 다 높으면, 자, 여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노란 박스에 보시면 우리가 한 종전 4,000세대가 평균 15억으로 만약에 감정평가를 했어. 그러면 종전 총액이 6조 원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 공사를 갖다가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한 40만 평을 새로 신축을 했어. 거기에 평당 1,500만 원 공사비로 들어가면 총 사업비가 한 6조 원이 돼요. 그렇게 해서 40평짜리 아파트를 갖다 한 6,000세대로 짓다. 그래서 그 조합원에 따른 분양 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됐다. 그러면 총 분양 수입은 12조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좌측에 보세요. 좌측에 보시면 총 분양 수입은 12조. 그 다음에 총 사업비는 6조 원. 그럼 우리가 내가 첫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그 비례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개발이익은 6조 원. 그걸 종전자산 총평가액으로 나누니까 비례율이 100%네. 그러면 내 개별 세대별 분담금은 얼마일까?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의 무상권리가액은 15억 곱하기 100% 해서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대별 조합원 분담금은 내 분양가격 20억에서 내 무상권리가액 15억을 빼니까 5억 원이 돼요. 그죠? 그런데 15억이라니 말도 안 된다. 조합 사무실 폭파시키겠다. 평가사들 다 형사 고발해라.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약한 평가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만약에 30억으로 2배를 갖다 평가를 해줬어. 그죠? 만약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총 분양 수입은 12조로 같아. 그 다음에 총 사업비도 40만 평 지어지니까 6조 원이야. 그러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총 개발 이익은 6조 원이에요. 그런데 그 분모에 들어가는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6조에서 2배가 돼가지고 12조가 됐어. 그러면 비례율이 몇 프로예요? 50%. 그러면 내 무상권리가액은 어떻게 돼? 내 평가 금액 30억에다가 50%를 곱하니까 15억으로 똑같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 분담금은 20억에서 15억을 빼니까 5억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내 분담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분양가나 내 종전 가격이 4,000명의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너희 집 그래 높여라, 우리 집 낮게 할게,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죠? 너희 집 높으면 우리 집도 높여야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에는 아무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면 진짜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발 이익을 갖다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개발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켜야 돼요. 또는 공사비를 최소한 절약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이 개발 사업에 우리 조합원 4,000명 전체의 분담금을 줄이는 핵심 사항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분양 수입을 증가시켜야 돼요. 일반 분양 수입을 증가시키고 임대주택 매각 수입을 증가시켜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분양 면적을 갖다가 정대시켜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야 되고, 그죠? 거기에 따른 최적의 규모의 세대 구성을 갖다가 설계를 잘 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타깝게도 여기는 너무나 가격이 높은 단지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딱 걸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를 또 높이는 방법들이 또 있죠. 그죠?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합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노하우를 모아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요. 왜? 우리 영어 처음 배우면 뭐라 그럽니까? Time is money. 시간이 돈이에요. 이 재건축 사업은. 시작했으면 빨리 졸업하고 입주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이라든가 다른 부대 비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맨날 막 이렇게 하면 그거 다 조합원님들 분담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래가 빨리 졸업해야 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기 이제 법인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또 누굽니까? 20년 동안 재건축만 또 열심히 평가했으니까 여러분들 법인세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는 제가 여기 방송 중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제가 몇 년 전에 맨하탄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저 맨하탄 시를 봤습니다. 딱 저 모양 그대로더라고. 그죠? 여러분도 다 가보셨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셔야죠. 부자 되시는 방법은요, 지금 말씀드린 딱 두 가지예요. 시간 단축해야 돼. 시간 단축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는 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집 팔지 마세요. 압구정동 집 팔았다가 다음에 못 들어옵니다. 압구정동 절대 못 들어와요. 절대 집 팔지 말고 끝까지 갖고 계십시오. 재건축 끝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감정평가법인에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차수별 대지지분 그리고 종전 종후 자산 평가와 관련한 우리 관계 법령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감정 평가 부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게 귀에 쏙쏙 들어올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